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귀촌을 결심하고 시골로 내려온 분들 가운데 3년 안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20%?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귀농 후 3년 이내에 도시로 되돌아간 인구가 전체의 73.8%에 달합니다. 10명 중 7명이 꿈을 접고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명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농촌에서 6년간 직접 흙을 일구며 작물을 연구해온 농업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귀촌에 실패하는 분들과 성공하는 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결정적인 차이, 즉 대부분의 귀촌인이 처음부터 잘못된 나무를 심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도시에서 비싸게 사드시던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시골로 내려오면 마당에서 직접 따드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일나무들은 연간 수십 차례의 농약 방제 없이는 단 한 개의 온전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촌 초기에 시간과 돈과 마음을 잃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평생 단 한 번 심어두면 농약 한 방울 없이도 해마다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5가지 보물 같은 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99%의 귀촌인이 놓치고 있는 텃밭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토양에 관한 결정적인 원칙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첫 번째 보물 같은 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외성 호두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나무라고 하면 느티나무처럼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거대한 나무를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외성 호두나무는 전혀 다릅니다. 다 자라도 키가 2.1m를 넘지 않습니다. 사다리 없이도 손만 뻗으면 열매를 딸 수 있고 무릎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도 편안하게 수확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사람 친화적인 나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호두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호두 자급률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여러분이 마당에 외성 호두나무 한 그루를 심는 순간 수입산 견과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급자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외성 호두나무가 특히 잘 자라는 지역은 연평균 기온 12도 내외의 중부 이남 지역으로 경북 김천, 충북 영동, 전북 무주, 충남 천안이 대표적인 주산지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양토 환경을 가장 좋아하며 남향이나 남동향의 햇볕이 충분한 자리에 심어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지치기 시기는 반드시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 나무가 깊은 휴면에 들어있을 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지치기를 해야 수액의 손실이 최소화되고 나무에 가해지는 충격이 가장 적습니다. 또한 호두 열매는 1년생 가지의 끝눈에서 맺히기 때문에 나무 안쪽까지 햇볕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겹치는 가지를 적절히 춤짜주는 것이 수확량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입니다. 외성 호두나무의 열매에는 DH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 기능 유지와 기억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몸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그 가치를 인정해온 나무입니다. 시중에서 구입하는 수입 견과류와는 신선도와 영양 밀도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단 한 번의 식재로 평생 동안 신선한 견과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호두나무가 우리 몸의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영양의 보고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두 번째 나무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체계를 근본부터 다잡아주는 나무입니다. 바로 가시오갈피입니다. 이 나무의 가치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냉전시대의 한 역사적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970년대 구소련은 우주 비행사와 군인들의 극한 체력 유지를 위한 천연 강장제를 연구하던 중 시베리아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이 식물에 주목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시 연구진은 가시오갈피의 효능이 고려 인삼보다 월등하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이때부터 서양에서는 이 나무를 시베리아 인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세계 약재 시장에서 가시오갈피 추출물의 가격은 인삼 추출물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생 가시오갈피를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그토록 희귀한 식물을
여러분의 마당 한켠에서 직접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약초 한 종류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수천 년에 걸쳐 빚어낸 보물을 내 곁에 두는 일입니다. 가시오갈피에는 아답토젠이라는 천연 강장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완화, 혈당 조절, 항염증 작용에 두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학술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묵직하신 어르신들, 만성 피로로 늘 몸이 무거우신 분들께 이 나무는 그야말로 땅에서 자라는 천연 보약입니다. 키우는 방법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 반그늘이나 햇볕이 잘 드는 자리를 골라 심어주시고 겨울철에는 물 주는 양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다 자라도 키가 2m에서 3m 사이의 단정한 관목으로 자라기 때문에 좁은 마당에서도 충분히 키우실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올라오는 어린 새수는 살짝 데쳐 된장에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그 향과 풍미가 여느 봄나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진합니다. 뿌리 껍질은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거나 술에 담가 약용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심어두면 봄에는 밥상을, 사계절에는 건강을 책임져주는 진정한 의미의 평생 동반자 나무입니다. 가시오갈피가 현대과학이 재발견한 보물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세 번째 나무는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 전부터 그 신령스러운 힘을 믿고 마을 한가운데 심어왔던 나무입니다. 바로 엄나무입니다. 옛 어르신들께서는 마을 입구에 엄나무를 심으면 전염병이 비켜간다고 믿으셨습니다. 함경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정월이 되면 엄나무 가지를 대문 위에 걸어 나쁜 기운을 막는 풍속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속초 지역에서는 야광 귀신을 쫓기 위해 채 대신 엄나무를 걸어두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미신이라고 가볍게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이 나무에 담긴 약효가 그만큼 강렬했기에 우리 조상들이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겼던 것이 아닐까요? 엄나무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화렵수로 크게 자라면 높이 25m, 둘레 1m에 이르는 거목이 됩니다. 그러나 귀촌 텃밭에서 키우실 때는 굳이 그렇게 크게 키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봄 새순을 수확하기 위해 적당한 높이에서 가지를 잘라주시면 나무는 해마다 어김없이 통통한 새순을 올려보내줍니다. 최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가시가 없는 민엄나무 신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어 수확과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봄이면 올라오는 엄나무의 새순을 우리는 개두릅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흔히 접하시는 참두릅보다 향이 훨씬 진하고 깊어서 한번 맛을 들이시면 다시는 일반 두릅으로 돌아가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된장에 무쳐 드시면 봄날의 향기가 입 안가득 퍼집니다. 엄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식용을 넘어 약효에 있습니다. 한의학 문헌에 따르면 엄나무는 거풍습, 활혈, 진통, 소종의 효능을 지니며 신경통, 요통, 관절염, 만성간염, 피부질환에 두루 활용되어 왔습니다. 가지치기로 쳐낸 줄기는 버리지 마십시오. 잘 말려두셨다가 닭 한 마리와 함께 푹 끓여 드시면 사포닌 성분이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한 그루의 엄나무가 봄에는 밥상을, 여름에는 그늘을, 가을과 겨울에는 약재를 내어주는 진정한 가정의 주치나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엄나무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깃든 나무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나무는 현대를 살아가는 귀촌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결실을 안겨주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나무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결정적인 비밀이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수확량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먼저 네 번째 나무, 매실나무입니다. 매실나무는 병해충에 비교적 강하여 과일나무 가운데 손이 가장 적게 가는 효자나무입니다. 연간 서너 차례의 간단한 방제만으로도 풍성한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좋은 매실을 안정적으로 거두시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치기의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수확량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매실나무는 올해 새로 자란 가지에서 다음 해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꽃눈은 7월에서 8월 초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겨울에 가지를 쳐버리면 꽃눈을 만들어낼 잎의 수가 부족해져 다음해 수확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가지치기는 반드시 6월 초중순 매실을 수확한 직후에 마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장마철에 새 가지가 활발하게 자라고 7월과 8월에 풍성한 꽃눈이 맺힙니다.
또한 가지 사이로 바람길이 열려 병충해에도 강한 나무가 만들어집니다. 수확 시기를 판단하실 때는 24절기 중 망종이 지난 뒤 열매 하나를 따서 칼로 잘라 단면을 확인해 보십시오. 씨앗이 깔끔하게 잘린다면 수확 적기입니다. 씨앗이 잘리지 않고 칼이 튕겨 나온다면 아직 덜 익은 것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최적의 수확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나무,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열매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품고 있어 벌레와 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놀라운 식물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토양의 산도입니다. 북부 하이브시 품종은 토양 산도가 4에서 5 사이를 유지해야 하고 레비타이 품종은 4.2에서 5점 이 사이여야 제대로 성장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결정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토양 산도를 낮추기 위해 유황가루를 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유황가루가 토양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실제로 산도를 낮추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봄에 뿌리셔도 수확이 끝난 뒤에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기 1년 전부터 미리 토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료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요소 비료나 질산태 질소 비료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는 반드시 황산 암모늄 형태의 암모늄태 질소를 공급해 주셔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잘못된 비료 한 번이 수년간 공들여 키운 나무를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 토양 관리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큼직한 재배자루나 화분에 피트모스를 충분히 섞어 담아 키우시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물 빠짐을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고 산도 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까지 5가지 보물 같은 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노력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99%의 귀촌인들이 나무와 작물에만 집중하느라 놓치고 있는 텃밭 농사의 성패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토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년간 현장에서 직접 흙을 연구하며 제가 깨달은 진실은 하나입니다. 텃밭 농사의 성공은 70%가 토양에서 결정됩니다. 나머지 30%가 기후, 품종, 관리 기술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귀촌인들은 이 비율을 정반대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원래부터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리는 빗물마저 산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토양의 산도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블루베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작물은 토양 산도가 6.5에서 7 사이일 때 가장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방치된 텃밭의 토양 산도는 대부분 이 수치를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따르면 밭을 만들기 2주에서 3주 전에 10제곱미터당 고토석회 1kg에서 2kg을 토양에 고루 섞어주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원칙은 4가지입니다. 첫째, 토양 산도를 6.5에서 7으로 맞추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산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어도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둘째, 유기물을 아낌없이 투입하십시오.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이 최소 5% 이상은 되어야 미생물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흙이 만들어집니다. 잘 발효된 퇴비와 유기질 비료가 화학 비료보다 훨씬 깊고 오래가는 지력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두둑을 높여 물 빠짐을 좋게 하십시오. 뿌리는 수분만큼이나 공기도 필요로 합니다.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는 뿌리가 썩고 미생물이 죽습니다. 두둑의 높이를 30cm 이상으로 만들어주시면 뿌리 환경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넷째, 수용성 인산을 정기적으로 보충해 주십시오. 인산은 뿌리 발달과 개화, 결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원소이지만 산성 토양에서는 불용성으로 굳어버려 뿌리가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양 산도를 먼저 교정하신 뒤 수용성 인산을 보충해 주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토양을 살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돌려짓기, 즉 윤작입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작물을 계속 심는 이어짓기는 토양 내 특정 병원균과 해충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작물의 종류를 해마다 바꿔 심는 돌려짓기만으로도 별도의 농약 없이 병해충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콩과 같은 콩과 식물을 나무 사이사이에 심어주시면 공기 중의 질소를 토양에 자연스럽게 고정시켜주는 천연 비료 공장 역할을 합니다. 낙엽과 짚을 두툼하게 덮어주는 멀칭은 토양의 수분을 지켜주고 미생물의 서식 환경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동반 식물의 활용도 놓치지 마십시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상추나 고추 옆에 메리골드를 함께 심으면 병해충 피해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나무 둘레에 마늘을 심으시면 진딧물과 곰팡이균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토마토 옆에 바지를 심으시면 흰파리가 사라집니다. 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 스스로 만들어온 방어 체계를 우리 텃밭에 그대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농약 없이도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천연 살충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황유입니다. 계란 노른자 1개, 물 10리터, 식용유 20에서 30ml를 믹서기에 함께 넣고 곱게 갈아주십시오.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은 새벽이나 해질 무렵에 입 앞뒤로 골고루 뿌려주시면 진딧물과 병원성 세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 설탕물입니다. 우유 180ml에 백설탕 1큰술을 완전히 녹여 잎 표면에 뿌려주시면 진딧물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두 가지 모두 재료비가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화학 농약 못지않은 효과를 발휘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촌 선배들 사이에서 일석사조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닭을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과수원이나 텃밭에 닭을 풀어놓으시면 4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닭이 잡초를 모두 뜯어 먹어주니 제초제가 필요 없습니다. 닭이 흙 속의 벌레를 쪼아먹으니 해충이 줄어듭니다. 6개월간 잘 발효시킨 닭 분뇨는 최고 품질의 천연 퇴비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 낳아주는 달걀은 살림의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방금 알려드린 천연 살충제의 재료까지 됩니다. 사계절 관리 원칙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른 봄에는 가지치기와 퇴비 주기, 토양 산도 점검을 하십시오. 늦봄에는 천연 살충제를 뿌리고 꽃봉오리를 적과해 주십시오. 여름에는 수분 관리와 잡초 정리에 집중하십시오. 가을에는 수확과 낙엽 퇴비 만들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겨울에는 두툼하게 퇴비를 덮어주시고 외성 호두나무의 가지치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단순한 사계절의 리듬을 몸에 익히시면 텃밭은 더 이상 힘든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삶의 터전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성 호두나무는 우리나라 호두 자급률이 10%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단 한 번의 식재로 평생 동안 신선한 견과류를 공급해주는 뇌와 심혈관의 든든한 영양창고입니다. 두 번째, 가시오갈피는 냉전시대 구소련의 우주비행사들이 극한 체력 유지를 위해 의존했던 천연 강장제로 세계 약재 시장에서 인삼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면역력의 보고입니다. 세 번째, 엄나무는 수백 년간 우리 선조들이 마을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나무로 여겨왔던 식물로 봄에는 그 어떤 나물보다 향 깊은 개두릅을 내어주고 사계절 내내 관절과 간, 신경계를 다스려주는 가정의 주치나무입니다. 네 번째, 매실나무는 6월 수확 직후의 가지치기라는 단 하나의 원칙만 지키시면 연간 서너 차례의 간단한 방제만으로도 풍성한 결실을 안겨주는 사계절 보약나무입니다. 다섯 번째,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의 힘으로 스스로를 병충해로부터 지켜내는 놀라운 식물로 토양산도와 비료의 종류만 정확히 지켜주신다면 눈 건강과 심장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천연 항산화제를 해마다 풍성하게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결국 흙입니다. 토양 산도를 맞추고 유기물을 채우고 물 빠짐을 개선하고 자연의 순환을 돕는 것, 이 4가지 원칙 위에서만 어떤 나무도 어떤 작물도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귀농과 귀촌에 대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이 57.3%에 달합니다. 불과 1년 전 37.2%에서 무려 20%포인트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만이 시골 생활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흙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느냐, 3년 안에 포기로 끝나느냐의 차이는 결국 처음에 무엇을 심고 어떤 흙을 만드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6년간 현장에서 몸으로 깨달은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나무 중 한두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무를 심기 전에 반드시 흙부터 살리십시오. 처음 2년에서 3년은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신다면 그 나무들은 남은 평생 동안
여러분 곁에서 열매와 건강과 기쁨으로 보답해 드릴 것입니다. 텃밭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당으로 나가 흙을 만지고 새순을 들여다보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그 시간 자체가 어르신들께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보약입니다. 흙을 만지는 시간은 곧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나무를 키우고 계십니까? 또는 앞으로 어떤 나무를 심어보고 싶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진심으로 반갑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귀촌을 준비 중이신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직접 만드는 친환경 발효 퇴비 제조법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흙처럼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